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부동산 현장을 나왔는데요. 그동안 정부 부동산 대책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이렇게 봄냄도 있고 사람들도 봄옷을 이렇게 산뜻하게 갈아입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랜만에 저와 함께 하는데요. 재개발 컨설팅 업계의 아이돌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서울숲인데요. 저희가 이곳에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의 가장 큰 어떤 수혜지로 1번으로 꼽히는 곳이 이 성수동인데요. 이곳이 이렇게 요즘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이 있죠? 한강 르네상스. 맞습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우리가 전략정비구역을 사실 성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압구정, 이촌, 합정, 여의도 이렇게 5군데가 있었는데 네. 다른 데는 다 무산되고 네. 성수 하나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었는데 이것만 유일한 곳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니까 성수는 살아남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간다 하면서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 그쵸, 되는 거네. 가던 길 그대로 가면 된다 하면서 지금 정말 핫한 데가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하면 서울숲도 있고요. 그렇죠.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있고요. 트리마제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초고가 아파트들도 있지만 카페거리들, 카페 골목들. 또 지식산 센터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하면 지금은 사실 몇몇 단지들만 엄청나게 비싸지만 한강변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평지, 대단지, 50층의 초고층으로 건축되고 나면 지금은 성수동이 부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얘네들만 뭔가 비싸지. 2% 부족한 그쵸. 상황. 예. 그거를 전략정비구역이 완성되고 나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이제 소장님을 모시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들어요.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워낙 비싸니까 여기 가격만 보더라도 보인다가 첫 번째. 그 다음으로 또 보는데 우리가 좀 이따 갈 서울숲.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나올 서울숲역이 또 포인트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지 분석을 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잘 모르겠으면 강남 접근성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강남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사는 데가 결국 압구정이잖아요. 서울숲역이 분당선이거든요. 그럼 분당선에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압구정 로데오역이 나타나게 되고 성수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바로 또 압구정이죠. 강남 가기가 워낙 좋다. 지금 성수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딱 이렇게 지하철이 가깝다라는 부분들, 그 지하철 노선이 어디를 뚫고 가느냐가 가장 핵심이 나죠. 그리고 뭐 또 사실 강북분들이 움직이려고 했을 때도 여기 분당선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게 왕십리로 가버리면 왕십리역이 서울 최다 환승역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2호선 있고 5호선 있고 경의중앙선 있고 분당선 있고 경춘선, 나중에 경전철 뚫리게 되면 동북선 경전철도 왕십리역에 들어서거든요. 우리가 도로교통 같은 경우도 바로 강변무로가 깔려 있고요. 내부순환도로도 가깝고 또 도로 건너가면 바로 또 올림픽대교, 월드 올림픽대로. 네. 원래 또 성수동이 네. 공정지대였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공업지역이 교통 좋은 데다가 그렇죠. 거의 다 해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탈바꿈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리마제가 700세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다 합치면 8000세대가 넘어가고 49층, 50층에서 막 초고축 쫙쫙 뽑아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세대수 더 많고 커뮤니티도 만만치 않게 넣을 거고 여기도 최고급 브랜드들 다 들어서겠죠. 뭐 아크로든 DH든 그때 되면 트리마제는 벌써 한 10년 차 그렇죠. 아파트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마제 85제곱미터가 한강 잘 보이는 애는 3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그러면 우리도 그냥 30억, 35억 그냥 간다. 왜냐? 트리마제는 사실 바로 뒤쪽이 여기 전략정비구역에 사실 빌라들 이렇게 있고 그렇죠. 주거 환경이 아직 좋은 상태는 완벽한 아니죠.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에서 30억인데 그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다 완성되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쭉쭉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런 거죠. 그럼 전략정비구역에 30평대 받는 물건은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1, 2, 3, 4지구가 네. 있는데 가장 대장은 1지구, 그 다음으로 비싼 데가 4지구. 왜 사지은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한강 뷰를 좀 넓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사업성도 좋고요. 네. 4지구는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사선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볼 수 있구나. 왜냐면 또 영동대로 영동대교랑. 영동대교 쪽 같은 경우 해서 광진구 자양동 쪽 넘어가면 거기는 고층 건물이 또 없어요.
사선으로 우리가 초고층을 지었었을 때 전반적으로 한강뷰가 좀 고루고루 잘 나온다. 소형 평수를 하더라도 뷰를 좀 잡고 싶다 하신 분은 4지구 그렇게 그다음에 2, 선호하죠. 3지구는 비슷비슷한가요? 그쵸. 2, 3지구는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가장 늦은 게 2지구, 그리고 2지구의 단점을 굳이 말하자면 우리 시장이 있으면 네. 조금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뚝도 시장이 2지구에 있어요. 다시 정리를 1지구가 가장 비싸요. 네. 그래서 현금이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기 직전만 해도 네. 1지구가 17억, 그리고 2, 3지구 같은 15억, 4지구 같은 건 16에서 17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 당선되고서 네. 그냥 1억씩 다 올랐어요. 아, 그럼 지금 18, 17, 16 이렇게 그렇죠. 지금 현재 프리미엄 감안하고 분담금 계산했었을 때 대략 총매가를 한 20억 정도로 잡거든요. 네. 그래도 완성되면 35억 될 게 눈에 보이니까 오, 그냥 이거 완성 때까지 한 8년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8년 뒤에 15억을 벌어? 10년 뒤에 성수동은 많이 달라져 있겠다. 많이 달라진다. 그냥 단순히 송동구의 부촌이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로 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네, 저희는 지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1지구의 어떤 건물에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 뭐 뷰가 환상적인데요. 그럼 트리마제부터 해서 이렇게 저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가 다 이제 5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거다 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강뷰죠. 네. 저 바로 건너편이 네. 압구정이고 네. 그럼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네. 무엇이냐면 강변북로 지하화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강변이다 라고 하면 따라오는 부분이 소음, 성수는 둘 다 잡을 수가 있으니 바로 강변북로 지하화를 덮어버리면 그런 소음이 묻혀버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강변북로 지하화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지구 절반부터 해서 2지구 전체 이렇게가 지하화거든요. 네. 네. 강변북로 지하화를 해버리고 공원을 조성해버리면 성수 전략정비구 바로 앞이 또 공원. 그럼 우리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딱 멋있었던 점은 네. 집 앞을 나서면 바로 네. 서울숲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문 열고 나가니까 한강 수변공원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강변북로 지하화를 하다가 계획이 좀 막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4개 지구 조합에서 기부 체납금을 통해서 지하화를 한다라고는 네. 했지만 그래도 서울시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서울시가 예산 없다. 네. 이런 식으로도 핑계를 좀 대고 있고요. 네. 또 그 이전에는 네. 이게 4개 지구가 다 완성돼야지 진행이 가능한 그렇죠. 사업인데 네. 당장 성수 2지구만 하더라도 이게 조합 설립이 되냐 안 되냐가 말이 많았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네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봤었을 때 전임 시장의 공약이었던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그 정책을 뭔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냐. 다른 시장도 아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기대감이 이제 기대감이 아주 높죠. 아, 강변북로 지하화 자체도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순조롭게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수사님 계속 걷다 보니까 여기 또 특이하게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마트 본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이마트 본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본점이 성수동에 있더라고요. 카더라긴 한데 우리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도심형 스타필드로 조그맣게 해서 짓는다라는 썰이 돌아요. 아, 그렇구나. 갤러리아 그렇죠. 포레, 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8,000세대 초고층 건축물이 싹 들어서게 되면 여기는 정말 고소득자들이 매력 다 있는 온다라는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이마트보다도 스타필드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성수가 완성되려면 8년 보니까 그럼 그때 맞춰서 여기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충분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또 걷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어떤 건물들인가요? 네,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지식산 센터입니다. 여기가 지식산업센터인가요? 네, 지식산 센터는 약간 좀 달라요. 예전 말로 따지면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용 공장 하면 정말 뭐 딱딱하고 네. 뭐 공장만 들어가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아파트용 공장 높게 지어놨지만 공장들이 다 입주를 못하니까 그렇죠. IT 업계도 쓸 수 있도록 창업할 때 이쪽에서 많이들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죠. 젊은 벤처 사업가들이 많겠네요. 성수동 지인선센터가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지인선센터 더 지을래. 땅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땅값만 올라가느냐 또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뜨다 보니까 임대료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공장이 있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 땅이 된 거죠. 성수동이 공업지대 이미지에서 뭔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고요. 어차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바로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8년 뒤, 10년 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성수동은 여기 뒤쪽 성수동도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제 서울숲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성수동 카페 골목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소감을 더 간단하게. 성수동 자체야 워낙 볼 것도 많고 말할 내용들이 많아서 누가 봐도 화려하잖아요. 네. 바뀔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동구 토박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성수동이 발전된다라고 하면 저한테도 이제 훨씬 더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세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